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문맹자를 위해 한글을 배우겠다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본 문자보다 한글을 도입하자는 그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위의 시작은 일본의 한 교육학자가 진행한 일본의 문맹률 퇴치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대만에서도 단 48시간 만에 한글을 습득해 일본도 해보겠다고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쿄 한복판 미야시타 공원에서 예상치 못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글로 배우고 싶다. 우리도 쉽게 배울 권리가 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노인들이 모여 있었죠. 이 충격적인 장면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의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각 방송사의 기자들은 앞다투어 마이크를 들이밀었고 시위에 참가한 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 쓰는 복잡한 일본어 문자 체계에 고통받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문자 생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일본의 노년층, 특히 70살 이상의 고령자들 중 상당수가 복잡한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일본 사회에 숨겨진 상처였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의 문맹률은 놀랍게도 15%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처방 전조차 스스로 읽기 어려웠고 은행 업무나 공문서 작성에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시위 소식은 도쿄대학교 교육학부 사이토 마유미 교수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해력 전문가로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발상이에요. 일본어를 한글로 대체한다니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유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연구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이토 교수님, 긴급 자문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시간 후에 본청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마유미는 전화를 끊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보수적인 교육자로서 그리고 일본 전통을 중시하는 학자로서 그녀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 하루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마유미는 교육부 본청에 도착해 중앙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으로 교육부 관료들과 언어학자들, 그리고 문해력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얼굴마다 심각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이토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가 곧 시작됩니다. 교육부 차관이 마유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장이었고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인 문맹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 서비스와 의료 정보 접근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마유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고령자 학습 프로그램의 한계,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 학문적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의 중간에 한 젊은 여성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수진이라고 소개했고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문화 콘텐츠 컨설턴트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밝은 미소와 함께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한글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일반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요. 마유미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수진은 계속해서 한글의 체계화 구조, 그리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유미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질문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유미는 자신의 시어머니 하루에를 떠올렸습니다. 70살의 하루에는 평생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고전했고 늘 남편에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마유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전통과 실용성 사이에서 그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마유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꼼꼼한 성격답게 모든 연구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고 몇 시간이 지나자 한글의 창제 원리와 구조, 그리고 교육적 효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문자체계네요. 마유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 그리고 배우기 쉬운 특성에 그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음과 자음의 형태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언어학자로서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던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제 회의에서 만났던 이수진이었습니다. 사이토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회의에서 뵈었던 이수진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진행 중인 작은 실험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마유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수진과 만나기로 약속했고 오후에 도쿄 외곽의 한 노인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수진은 10명 정도의 일본 노인들과 함께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달 전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마유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균 나이 70이 넘는 노인들이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는 모습을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한글로 적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빨리 배우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마유미의 질문에 이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와 트로트, 음악을 활용했죠. 노래 가사를 한글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문자를 익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과 유용한 것이 결합되면 학습 효과는 배가 되니까요. 센터를 나오면서 마유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본의 전통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사이에서 그녀는 교육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더구나 그녀의 시어머니 하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남편에게 그토록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을까? 마유미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규모로라도 실험을 해봐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마유미는 용기를 내어 학과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실험적으로 소규모 한글 문해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과장은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유미의 진지한 설명을 들은 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교내에서는 조용히 진행하세요.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민감한 주제입니다. 마유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남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하루에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유미는 하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유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마유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 일본어를 두고 외국 문자를 배우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조상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니? 마유미야, 넌 일본인의 자존심을 모르는 거니? 마유미는 시어머니의 분노에 움찔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강한 반응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건 일본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글을 못 읽어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하루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다. 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 아이는 항상 일본의 전통을 소중히 여겼는데 마유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그녀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새해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마유미는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전통을 중시하는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유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일본의 전통과 자존심,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수많은 노인들의 문맹 문제와 그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마유미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비난과 반대가 있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마유미는 도쿄대학교 부속노인교육센터에서 첫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수진의 도움을 받아 15명의 노인 학습자들을 모집했고, 모두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노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더 쉽게 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유미의 설명에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75살입니다. 이 나이에 외국 글자를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게다가 저는 애국자입니다. 우리 일본의 문자를 두고 한국 글자를 배운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마유미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직면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때 이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아세요? 아니면 사랑의 불시착은요? 노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겨울연가 너무 좋아해요. 배용준 씨가 나오는 거죠? 지금도 가끔 다시 봅니다. 이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대사를 한글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진 일본어 문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대사를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한글은 발음 그대로 적을 수 있어서 듣는 대로 쓰고 읽을 수 있답니다. 노인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류 드라마 팬이었던 몇몇 할머니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유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이수진의 접근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업 중간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하루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유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는 교실 안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 외국 것을 받아들이는 건 조상님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순간 교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마유미는 당황한 채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이야기해요. 하루에는 마유미의 손을 뿌리치고 학생들을 향해 계속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디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교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전문가답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마유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교실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이건 우리 문화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루에는 마유미의 손을 뿌리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배신하고 있어. 이게 그 아이에 대한 예의니?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거야? 마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거예요. 문맹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우리 전통을 해치는 걸까요? 하루에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이 짓을 계속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하루에는 돌아섰고 마유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이수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교수님? 수업은 제가 잠시 맡을게요. 마유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유미, 넌 항상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왔잖아. 화장실에서 나온 마유미는 교실로 돌아가는 대신 건물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해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가 도쿄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은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들을 진심으로 도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마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실로 돌아온 마유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떠날 줄 알았던 노인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이수진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유미는 잠시 교실 문 앞에 서서 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수진은 태블릿을 이용해 한국 트로트 가수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노인들은 신기한 듯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장 반대가 심했던 할아버지가 앞자리에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한글로는 이렇게 쓰고 발음은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노인들이 일제히 사랑이라고 발음하는 모습에 마유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교실로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이 마유미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수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속대사를 한글로 써볼게요. 사랑합니다는 한글로 이렇게 써요. 이수진이 칠판에 한글을 쓰자 노인들은 신기한 듯 따라 썼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처음 쓰는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꽤 정확하게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는 굉장히 꼼꼼하게 글자 하나하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와, 야마다 씨, 정말 잘 쓰셨네요. 마치 한국 사람처럼 쓰셨어요. 이수진의 칭찬에 야마다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마유미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갈 때 그 중 한 할아버지가 마유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제 손녀에게 처음으로 직접 편지를 쓰고 싶어요. 더 배울 수 있을까요? 마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계속 배우실 수 있어요. 교실에 마유미와 이수진만 남게 되었을 때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입니다. 마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하루의 분노한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유미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마유미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따뜻했던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까? 하지만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녀는 앨범을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유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교육부였습니다. 그녀의 실험적 프로젝트가 언론에 알려졌고 교육부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마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론에 프로젝트가 알려졌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인데 벌써 공론화되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교육부와의 면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건물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마유미는 묵묵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이토 교수님, 이번 사안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 정체성에 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어요.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마유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주간의 경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 이수진의 헌신, 그리고 시어머니의 분노까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문화와 전통을 깊이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한글 프로젝트는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맹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본의 전통을 지키자라는 구호가, 다른 쪽에서는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사회가 둘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유미가 건물을 나서려는 순간 놀랍게도 시어머니 하루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유미는 긴장한 채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하루에는 잠시 마유미를 바라보다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읽어줬으면 해. 마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고 서툰 한글로 몇 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마유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루에가 한글을 배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했어. 하지만 어제 우연히 그 수업을 지켜봤어. 노인들이 글을 배우며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생각했지. 내가 평생 읽지 못했던 내 남편의 일기를. 이제라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유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 것은 마유미와 하루에가 포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노인, 문해력 교육을 위한 보조문자 시스템으로 한글을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 교육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였습니다. 마유미는 이제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하루에는 그녀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마유미야, 내가 한글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쓰고 싶은지 알아? 누구에게요, 어머님? 하늘에 있는 내 아들에게, 내 남편에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아내를 두었는지 말이야. 마유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을 흩날리는 도쿄의 거리에서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